광견병 이거 백신만 맞으면 100% 예방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아프리카 세렝게티에서는 무려 20년이 넘도록 이 병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 오랜 싸움 속에 숨겨진 미스터리.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숫자 하나는 머릿속에 딱 박아두고 가야 합니다. 바로 99%. 이게 뭐냐면요. 전 세계에서 광견병으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분들, 그 100명 중에 99명이 바로 개에게 물려서 감염된다는 뜻이에요. 이 문제의 핵심에 개가 있다는 걸 이보다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아니, 백신이라는 완벽한 예방책이 있는데 왜 광견병은 사라지질 않는 걸까요? 정말 답을 뻔히 아는데도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 같지 않나요? 그 실마리를 바로 탄자니아 세렝게티에서 20년 동안 쌓인 기록이 쥐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살펴보고 유력한 용의자 둘을 신문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 판결을 내리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건 현장은 바로 탄자니아의 세렝게티입니다. 여기서 2003년부터 개들을 상대로 대규모 백신 접종을 시작했어요. 20년, 정말 긴 시간이죠.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는데도 광견병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풀어야 할 광견병의 역설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싸움의 역사가 한눈에 보이죠? 2004년에 대대적인 캠페인을 하면서 희망이 보이는 듯했어요. 근데 몇 년 뒤인 2010년, 캠페인이 좀 주춤한 사이에 역대 최악의 상황이 닥칩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서 2017년에는 접종 건수 최고치를 찍었고 발병도 확 줄었죠. 하지만 바이러스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고 어딘가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3명의 유력한 용의자를 지목했습니다. 첫째, 백신 접종에 구멍,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 아니냐. 둘째, 그냥 전체적으로 접종률 자체가 너무 낮았던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 셋째, 범인이 자꾸만 외부에서 들어온 거 아니냐. 자, 이제 용의선상에 오른 이 녀석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부터 만나보죠. 바로 들쭉날쭉한 접종률입니다. 어쩌면 지역 전체의 평균이라는 숫자가 이 위험한 진실을 교묘하게 가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여기서 공간적 이질성이라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과학 용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거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백신 접종이 어떤 마을에서는 90%인데 바로 옆 동네는 10%밖에 안 되는 이런 들쭉날쭉한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약한 고리 하나가 전체 방어선을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상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 확 와닿으실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광견병을 막으려면 접종률이 최소 70%는 돼야 한다고 권고하거든요. 그런데 세렝게티의 연평균 접종률은 겨우 22%에 불과했어요. 더 놀라운 건 마을 단위로 쪼개서 봤을 때 이 70% 목표를 달성한 캠페인은 단 3%뿐이었다는 겁니다. 이 격차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 차이가 대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여기 두 마을의 이야기가 그걸 딱 보여줍니다. 매년 꾸준하게 백신을 맞춘 A마을은 광견병을 성공적으로 막아냈어요. 반면에 몇 년 동안 백신 접종을 그만 놓쳐버렸던 B마을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대규모 발병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죠. 이처럼 단 하나의 빈틈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인 셈입니다. 하지만 과연 내부의 빈틈만이 문제였을까요? 자, 다음 용의자를 만나보시죠. 만약 진짜 위협이 우리 울타리 넘어, 그러니까 외부에서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었다면요. 바로 이 숫자, 7. 이게 바로 두 번째 용의자의 정체입니다. 이게 뭐냐면 매년 평균 7건의 광견병이 세렝게티 외부에서 새로 들어온 걸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이게 겨우 7건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건 매년 7개의 새로운 불씨가 우리 방역망 안으로 휙휙 던져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안에서 불을 꺼도 소용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데이터에서 이 연구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 드러납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밝혀지죠. 한번 보세요.
지역 안에서 열심히 백신 접종을 한 결과 내부 전파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 성공이 아주 역설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3%에 불과했던 외부 유입 사례의 비중이 2022년에는 전체의 절반, 무려 50%까지 치솟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불을 끄는데 성공하니까 이제는 밖에서 날아오는 불씨가 가장 큰 위협이 되어버린 거죠. 자, 이제 모든 증거가 모였습니다. 최종 판결을 내릴 시간이죠. 과연 20년 동안의 데이터는 이 미스터리의 진짜 범인이 누구라고 지목하고 있을까요? 데이터가 밝혀낸 진실은 꽤 복잡했습니다. 최근에 발병이 있었던 곳이 다음에 또 터질 위험이 가장 컸고요. 백신을 안 맞은 개들이 모여있는 곳은 언제든 불이 붙을 수 있는 화약고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역 내 전파를 거의 다 잡아가니까 이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가 제일 큰 골칫거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 판결은 이겁니다. 범인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두 용의자 모두 유죄입니다. 들쭉날쭉한 접종률이 지역 안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고 계속 살려두었다면 외부 침입자들은 그 위로 계속해서 새로운 불꽃을 던져 넣은 셈이죠.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20년 동안이나 광견병의 불길을 끄지 못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세렝게티의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지역의 광견병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전 세계 모든 공중보건 문제, 아니 어쩌면 우리가 마주한 모든 복잡한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어떤 렌즈로 문제를 보느냐의 차이인 거죠. 이렇게 넓게 지역 단위 데이터로 숫만 보면 상황이 나아지고 있네 하고 안심하기 쉬워요. 하지만 현미경을 들고 마을 단위, 즉 나무 하나하나를 들여다봐야만 진짜 문제가 보입니다. 바로 성공을 가로막고 있던 그 위험한 빈틈들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평균이라는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연구 논문은 이 모든 걸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박멸을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백신 접종이 필요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동네 문제를 해결하려면 옆 동네 그리고 그 옆 동네와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는 협력이 없다면 완전한 성공은 불가능하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세렝게티의 광견병 이야기가 단지 질병에 대한 것만은 아닐 거라고 했죠. 기후변화, 경제위기, 우리가 마주한 수많은 문제들도 사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토록 모든 것이 촘촘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과연 어떤 문제를 우리 혼자 섬처럼 고립된 채로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